우리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겠습니다. 본능 심리 탐구. 본능 심리 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태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처음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셨는데 네네.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본능을 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감정노동연구소의 김태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람들의 이제 본능을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뭐랄까요? 어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행동을 할 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보이시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본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. 네.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 뒤에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 본능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죠.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네네. 그것도 사실은 본능에 의한 것일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. 우리는 왜 행복을 찾는가? 네. 그렇습니다. 스웨덴에 계신 분하고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.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방송이든 책이든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많다라는 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. 사실 뭐 서점에 가도 행복과 관련된 책들, 그렇죠. 예. 뭐 여행에서도 무슨 행복 찾기, 뭐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. 있고요. 찾고 네.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. 예. 그게 뭐가 이상하죠? 그 소확행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나온 건데. 아, 네. 예.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북유럽에서는 그 행복이란 단어는 있지만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답니다. 거의 볼 수가 없고 책도 많이 없답니다.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요? 예, 방송에서도 거의 안 쓰고 그런 책이 잘 팔리지도 않고 거의 없답니다. 왜 그렇죠? 행복하니까. 다 갖고 있었군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없으니까 우리가 갈구했던 거군요. 예, 그러니까 소확행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작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북유럽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행복한 데서 그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라크의 난민들이 뭐 무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소확행을 그럴 수가 없겠죠. 누릴 수가 없겠죠. 네. 예,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럼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예, 행복하지 않고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여러 나라 예를 보면은 행복한 나라 1위 그러면 보통 덴마크, 뭐 부탄, 뭐 이런 데들이 이제 1, 2로 많이 올라서는데 네.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덴마크는 사회 복지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. 또는 부탄은 뭐 종교적이나 이런 걸로 뭐 물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네. 잘 보면은 사회적으로 평등합니다. 평등 사회다라는 부의 말씀이죠. 평등. 부의 평등. 예, 부의 평등입니다.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제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부의 평등, 중산층이 많은 그런 평등이 이루어져 있고 또 부탄이나 이런 사회 보면은 또 부가 적은 걸로 평등하죠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 옛날에 청계천 밑에 그 거지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다 같이 거지니까. 근데 거기에 이제 부자 한 명이 나타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. 같은 거지 무리 중에 한 명이 옆 동네 가서 좀 더 많은 국어를 해오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, 네.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뭐 6.25 때나 또는 20, 30년 전에 비교해서 사실 절대적인 부는 더 잘 살게 됐거든요. 네. 뭐 자가용도 몰고 뭐 다 집도 있고 하지만 사회적 빈부격차는 아주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게 느껴지네요. 이런 네, 맞습니다. 우리의 우리를 돌아본달까요? 내면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정말
좀 부의 평등이든 뭐 여러 부문에서 좀 억울함을 느끼고 네, 네.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으니까. 예. 사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긍정심리학입니다. 긍정심리학. 그렇죠. 좋은 예. 생각을 해라. 좋은 생각해라.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라. 그렇죠. 예. 예.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. 그래. 예. 사는 게 뭐 있겠느냐.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잘 될 거다. 그렇죠. 그렇게. 예.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곳에서는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. 사기요? 예. 긍정심리학이. 아.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약 한 10% 이상 될 적에는 긍정심리학이 진실이 됩니다. 네. 예,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또 자기가 개발하고 그러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경제 성장률이 3% 이하로 떨어지면요.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로 이렇게 떨어집니다. 벽이 이게. 있죠. 벽이 있습니다. 특히 지금 20대 바로 사회 진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. 네. 예,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.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이 먹은 분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성장률이 막 10% 심하게는 막 14%, 5% 이런 시대에 살았었거든요. 네. 그때는 긍정적으로 살고 그러면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자기 개발하면은 다 결과를 이루는 그런 행복을 딸 수 있는 사회였단 말이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률은 뭐 2% 시대에 예, 더구나 취직도 안 되고 그렇죠. 예, 그런데 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다 얘기한다면은 그건 어찌 보면은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 네네. 현실에서 이제 좀 눈을 감게 되는 그런 면이 있을 그렇습니다. 수 있겠네요. 실제로 보면 이제 강연에 가 보면은 이런 긍정심리 같은 거 강의하시는 아주 유명 강사님들 강연에 가 보면은 나이 층하가 여러 사람들이 오거든요. 그러면 네. 한 4, 5, 60대 분들은 막 감동을 받고 정말 훌륭한 강의다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는데 20대, 30대는 예,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왜요?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. 예, 그 삶이 예, 그건 당신들이 살아왔던 삶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. 예.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행복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사회의 이런 어떤 그 빈부격차 이런 걸로 그 행복이 많이 느껴지거나 못 느껴지거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찾기도 하고 스스로를 뭐 위안하면서 잘 될 거야. 뭔가 더 빛이 나는 시간이 오겠지.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려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본능을 좀 살펴보면 좀 꽉 차 있지 않은 그리고 억울한 우리의 어떤 불평등한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 본능으로 봐서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. 요즘은 그래서 비혼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. 예. 이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어찌 보면은 동물적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우리가 어찌 보면 동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불평등한 사회, 결혼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굉장히 비참한 어떤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죠. 굉장히 저도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내면을 좀 돌아보니 좀 또 씁쓸해지는 마음이 드는데요. 물론 이제 개인 사회에서는 이제 긍정론이 굉장히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.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이거는 운동할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 힘이 되고 인간 삶에 굉장히 윤활유가 되죠.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면이나 또는 경제 성장률이랑 같은 면 때문에 오는 것 가지고도 또 긍정심리학으로 행복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본능 심리 탐구와 함께 좀 연구를 해가면서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